우리가 사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현재 거주지를 이탈할 때도 정보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연락하고 계속 의사소통하는 데서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야외에 나갔을 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용하다 그러면 그런 물품들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예비 배터리죠. 이런 것들을 하나 챙겨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해주고,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존 배낭은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순환시키고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배 한번 꾸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니면 식수라든가 유통기한이 있는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고, 그 다음 약도 중간중간 이렇게 교환해 주고, 새롭게 쓰고 쓴 건 다시 충전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관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 또 통신에 관련된 부분에서 외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는 여러분들한테 실제 조난 상황에서는 외부의 기상정보 아니면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어떤 큰 효과는 뭐냐면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외로움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예비 건전지를 같이 이렇게 방수 지퍼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제품 자체가 사실 방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주면 나중에 진짜 비상 상황에서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나가더라도 이 기능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위생입니다. 이렇게 물티슈, 이거는 정말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런 물티슈 같은 것들 꼭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양말.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발에 땀이 나거나 아니면 발이 젖을 경우에 동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말, 그 다음에 이제 오염물질을 만져야 되거나 상처를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해줄 때 내가 내 손에 있는 세균이 상대를 감염시킬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위생 장갑을 챙겨주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손톱깎이와 이제 반지꼬리 정도는 챙겨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 손의 오염도를 줄이고 그 다음 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상 이런 작은 손톱깎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반지꼬리는 옷을 꿰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들 상처를 꿰맬 때도 바로 요 반지꼬리 이용해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야, 마스크. 이런 것들은 황사 마스크, 이 감염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휴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꼭 챙기셔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변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불을 피우는데 중요한 부식기시 될 수도 있고,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지와 바세린을 합치게 되면 말 그대로 발화 촉진제가 됩니다. 이 파이스텐사 조종사의 생존용품에 들어갈 정도로 악조건 속에서도 불을 피울 수 있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생존용품으로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휴지를 한 두세 칸 정도 뜯은 후에, 여러분 이 위에다가 그냥 불꽃을 튀긴다고 해서 이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불꽃을 그냥 그 위에 막 튀긴다고 해서 불이 붙지 않아요. 이걸 튀기는 불 피우는 방법은 얇게 찢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얇게 찢어서 지그시 긁으면서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스피드와 힘을 줘서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휴지라든가 종이에도 파이스트로 불이 쉽게 붙습니다. 요게 파이스트로 불 붙이기의 팁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간 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헤드랜턴. 일반적인 막대형 후레쉬보다는 헤드랜턴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대형을 쓰게 되면 한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가족들을 데리고 오거나 한 손에 다른 짐을 들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랜턴을 우선적으로 챙기시고, 그 다음 보조적으로 이렇게 막대형 후레쉬를 챙기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칼과 톱을 이렇게 챙겨주면 좋습니다. 톱이 있으면 장작을 구하거나 기타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톱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이식 톱, 가벼운 거, 저렴한 걸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지와 이제
필기도구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만약 의식을 잃더라도 내가 기록된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아주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와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티라이트라고 불리는 양초, 이런 것들은 공기를 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초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유기적으로 이런 물품들을 연결하는 또 끈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끈, 이렇게 기본적으로 끓일 수 있는 작은 뭐 스토브라든가 코펠 같은 것들, 식기 같은 것들을 챙겨두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청테이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하나보다는 한 3-4개 정도. 이 청테이프가 있으면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상처 부위 직접 압박해서 지혈을 쓸 수도 있고요. 부목을 할 때 감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핫팩을 가슴 쪽에 고정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물품들을 다 조합하는데 크게 이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세로로 길게 늘여놓고요. 나중에 한 2뼘 정도만 남겨둘 정도로만 접어줍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짐이 확장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덕테이프를 발라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에 칼집만 내주게 되면 우리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 체온을 가장 확실하게 커버해주는 생존 코트가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찍겠습니다. 구멍이 생겼죠. 여기에 이제 머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외투라든가 그 위에다가 이것을 이런 물품들을 잘 챙긴 것도 중요하죠. 근데 잘 챙겨놓는데 진짜 비상 상황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고민 없이 눈에 한 번에 띄어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각 주거 환경마다 가구의 구조, 집안의 구조가 다르고 그 안에 주거하는 활동의 대표적인 어떤 입구라든가 아니면 퇴출구 이런 것들이 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반 기본적으로는 현관문 바로 앞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탈출로라고 생각한 집안 내에서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구 바로 현관문 앞쪽에다가 제가 없더라도 가족은 가족 걸 챙겨가고 저는 이렇게 일렬로 배치를 해놨는데 눈에 잘 보이는 곳, 그 다음 탈출할 때 바로 챙겨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생존 배낭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생존 배낭에 대한 부분, 어떻게 꾸미면 좋을 것인가, 어떤 물품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 가족 상황과 중앙에 맞는 그런 생존 배낭을 한번 꾸려보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가까운 생활용품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에 맞는 생존 배낭 지금 한번 꾸려보시기 바랍니다.